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어저께 대보름 마치고 오늘 또 이제 여기 뽕나무 밑에 왔습니다. 어저께 지금 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좀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아침부터 많이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주최 측에서 다행히 또 한 2시쯤에 끝마쳐가지고 오후 한 5시 반쯤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너무 천우신조인 것 같아요. 농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의 기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주최 측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오늘 이제 여기 뽕나무 밑에 왔는데, 이제 올해도 이 농사가 얼마큼 잘 될 건지 사실상 기대 반 설렘 반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뭐냐면은 날씨에 관해서 많이 돌리거든요. 특별히 겨울 내내 제가 이제 마늘이나 양파 이런 쪽에 물 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약 한 2달 동안은 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보니까는 마늘하고 양파가 그나마 잘 됐다는 거, 그래도 이제 싹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좀 부족한 감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뽕나무 전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뽕나무 전지는 사실상 보면 여름 전지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뽕을 만약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10일부터 해서 20일 그 사이에 다 잘라놨거든요. 제 아마 영상 보시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작년에 여름 전정을 한 상태에서 새롭게 신초가 나왔는데, 몇 개가 나왔냐면 요 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사실상 보면은 이 5개라는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불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큰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달립니다. 이렇게 뽕나무는 그렇습니다. 다 바른 나무도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도 뽕과 비슷한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이 튼실한 이런 나무에 잘 달려요. 근데 반대로 과실수 같은 거 겨울 전지할 때는 이렇게 이거 보면 도장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장지는 다 짜버리고 가장 약한 가지를 살립니다. 그 약한 가지, 다시 말해서 낭창낭창한 요런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뽕나무하고 다른 과실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무슨 나무냐면, 이게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도장지에선 절대 꽃이 안 나와요. 잎눈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쭉 보면 이런 것들, 이건 도장지입니다. 이거 뻥나무 같은 애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복숭아 나무는 이렇게 낭창낭창 아주 여린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나중에 쳐져 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달리면은 가장 좋은 과실을 맺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으로 가서, 자, 뽕나무로 한다면은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느냐. 약한 가지는 다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해요. 이게 약한 가지는 뽕나무가 열리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은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가지,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아주 좋은 가지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까지 위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m 50대예요. 지금 넓게 보시면은 저희 나무가 크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가 매실나무고 이게 뽕나무입니다. 같이 겹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 뽕나무가 이렇게 잘 후반기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9월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신초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약한 가지 이런 거는 잘라 버려야 된다.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인다면은, 자, 이런 것들은 작은 가지는 다 잘라 버립니다.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았나요? 이렇게 요 약한 가지는 다 자르고 가장 튼실한 가지 이런 것들만 남으니까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밑에 나온 가지,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은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뽕나무 이파리는 엄청 커요. 만약에 이런 걸 다 살려두면 어떻게 했냐? 잎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이게 열매가 착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뽕나무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 흰가루병, 그 다음에 선녀벌레 등, 다시 말해서 이 우거지면은 여기에 곰팡이들, 깍지 벌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작은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작죠? 그러니까 가장 튼실한 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겹치잖아요. 이것도, 요 가지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만 남기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것도 불필요해요. 그러면은 큰 가지 이거만 놔두면 여기서 열매가 쭉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안에 있는 가지는 나중에 보면 요쪽에 우거지기 때문에 이파리가 우거지면은 열매가 안 달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한다는 거. 지금 이것도 같이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가지 있는 거는 살리고 낮은 건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제거하면은 연화 2개만 남겨놓고 제거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겨울 전지는 사실상 보면 여름에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니까 뽕나무는 진짜 더 편리하죠. 가장 이제 지금 여름에 하셨던 것들이 이런 게 날아가면은 작업하기 좋잖아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여기도 정리가 됐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약한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강한 가지만 날려서 이렇게 하나, 여기도 뒤에 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나 2개만 큰 가지만 이렇게 남겨놓고 듬성듬성 다루면은 여기서 열매가 튼실해져요.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거는 사실상 이것도 잘라버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밑에 있으면은 나중에 사다리 넣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나무가 겹치지 않고 우거지지 않고 그래야지 선녀벌레든 깍지벌레, 그 다음에 우거지면은 이제 제피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 햇빛 농사거든요. 가실이 가장 다른 거는 햇빛만 잘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햇빛, 공기, 물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든 나무의 유실수나 과실수나 모든 것들이 다 좌우를 한다. 그런 거죠. 나중에 가서 이제 여기서도 다시 신초가 나와요. 끝에. 그럼 신초 달하지 못하도록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잘라면 이쪽에서 자꾸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파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델란이라는 품종, 작년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나중에 열매가 딱 나온다. 그러면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델란 한번 약 치시면은 균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니까는 지금 상태에서는 여름 전지를 잘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일 농사에 가장 필요한 거,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겨울 농사, 겨울 전지면 잘해야 된다. 근데 겨울 농사 해가지고는 열매가 그렇게 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좀 한번, 여기도 손 한번 돌려볼게요. 요것도 살짝 보면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작은 가지 2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날리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날리시면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훑은다 그러죠? 예, 없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열매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거지지 않도록 딱 만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안에 내양지니까 잘라버리는 게 좋겠네. 이게 공간을 잡고 메꾸는 거는 과실 농사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해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여기 열매가 굉장히 커요. 열매가 크게 했던 것은 짜잘한 거 100개 달리는 것보다 맛있는 거 1-2개만 딱 다는 게 훨씬 더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수령이 약 한 7년에서 8년 됩니다. 저희 나무들이 다 그 상태니까, 지금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무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가 초반에 못 잡아가지고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강전정을 하셔가지고 수고를 낮추든지 햇빛을 잘 받도록 하신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치를 듬성듬성 하나하나 그냥 보통 보면 20에서 30cm 간격으로 하나씩만 달으셔도 나중에 보면 이 나무에서 그 열매가 뽕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욕심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이 작은 가지들 다 남기시면 어떻게 되느냐? 뽕나무에 막 그 진딧물이 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녀벌레,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막 우거져요. 그러면 아무리 병충해를 약을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약은 햇빛을 잘 들게 하면요. 이게 여기에 곰팡이균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햇빛 잘 받게 만드는 배치 구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지금 현재 저기 위까지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달려보시면 알지만은 진짜 우두두 첫 번부터 시작해서 막 쭉 열리면은 참 멋있습니다. 그또 나중에 또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것도 새도 와서 먹고 닭들도 와서 먹고 그러면은 참 약도 별로 안 쳤는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작년에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뽕나무로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광고 드렸냐면은 뽕나무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지 색깔이잖아요. 가지라는 생각을 보면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뽕나무만큼 항암 효과 좋은 게 없어요. 요 나무 하나 잘 키우시면은 진짜 행복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가지 오늘 겨울 전정, 여름 전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새순 요거 자르는 걸 했었으니까는 저와 같이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제 조그만 가지 이런 거 잘라 버리시는 거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밤이 가까웠네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